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처자가 꼬리뼈를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야.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괜찮네. 뼈가 다친 게 아니니까 좀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볼록 나온 거 하얗게 나온 거 뭐예요? 배죠 배. 예? 이 하얗게 나 이거 다 뭔지 알아요? 지방입니다. 지방. 이렇게 나이도 어린 처자가 이렇게 지방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거 다 걸리니까 뱃살 꼭 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피했을까요? 창피했습니다. 창피해서 밖으로 나오고 계산하기 위해서 의자에 탁 앉아 있는데 누구누구씨 하고 간호사가 불러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딱 갔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소를 싹 띠면서 배가 많이 나왔네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났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 처자가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저 배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나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저는 배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1,200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자기가 뱃살 하다 보니까 많이 배가 나왔네요. 이렇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신기해요. 의도와 다르게 전달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게 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 연금보다 중요한 근저축,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근육이 굉장히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육의 손실이 심해져요. 근육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줄기 시작할까요? 감소하기 시작할까요? 30대부터 그렇습니다. 30대가 되면 근육이 막 줄기 시작해요. 30대부터 50대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60대가 들었으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특별히 이 하체 근육이 더 빠른 속도로 쫙 근육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을 지탱해 줍니다. 기립근이라고 그러죠. 등에 있는 근육 정말 중요한 근육이에요. 우리를 딱 이렇게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것들이 잘 대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걸음걸이도 이렇게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정말 안 좋죠.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연세가 들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의하면요. 감소증, 근육이 막 감소하게 되면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애가 겪을 수 있는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훨씬 더 장애가 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뇌하고도 이 근육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많은 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적고 그다음에 신경 조직이 감소될수록 당연히 뇌도 수축되겠죠. 그래서 치매에 더 잘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근육을 보험이라고 할까?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병 치료를 했을 때 근육이 많은 사람들, 그런 어르신들이 훨씬 더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근육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죠. 나이가 든다 이 말은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30 초반에 시작돼 가지고 근육량이 쭉 이렇게 줄어들어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이렇게 줄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죠. 그렇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요. 많은 것들이 망가졌어요. 가시에 장미가 생기고 우리의 몸도 약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지구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될 당시 아름다웠다. 망쳐졌거나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 그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불순종은 죽음과 슬픔을 초래하였다.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다 같이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셨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준다. 그리고 예쁜 새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해 준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숲속의 키 큰 물이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아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 몸의 근육이 줄어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게 슬픈 분들 계세요? 이 광명교회는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이 드는 게 슬플 뿐만 아니라 무섭기도 한데요. 그래서요, 보통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갑자기 우울증처럼 뭔가 두려움이 이렇게 확 밀려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겪어요. 다 겪어요. 나이 듦이 느껴지는 거죠. 젊음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이 우울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오셔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서 내 나이가 들면요. 그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끔 혹시 나이 드는 게 무섭거나 나이 드는 게 갑자기 마음에 아픔이 주신다면 온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으니까 더 하루가 가까워졌습니다. 웬만하면 이번 주 오셔서 안식일 날 하늘나라 가서 저 말고 예수님이 나누시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들 지금 좀 있으면 좋은 대학 갈 건데. 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늙어 아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영성 관리를 잘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은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림 보시면 요 안에 약간 불그스레한 것은 근이고 옆에 하얀 건 지방이에요. 요거요. 이 허벅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거 25세 왼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63세입니다. 저절로 줄어들었죠. 연령이 지날수록 근육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20대부터도 조금 감소하지만 30대부터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30대부터 1%씩 근육이 감소해요. 물론 그 뒤로 훨씬 더 감소해요. 그러니까 30대가 되면 몇 %요? 1%가 근육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세에서 40세가 되면 30세에서 80세가 되면 근육이 40%나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육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요. 남자가 근육이 80이라면 여자는 60입니다. 그러면 60일 때는 아무 생활할 때 이상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근육이 쭉 줄어들어서 40이 됐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데 잘 걸으셨어요. 잘 걸으셨는데 아이고 뭐 몸이 좀 아파갖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회복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어요. 한 달 반쯤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평소에는 잘 이렇게 모르다가 그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딱 처해서 근육이 감소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근육이 상체에는 30%가 있고 하체에는 70%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 근육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 중에 첫 번째로 엉덩이 근육이 있어요. 이 엉덩이 근육은요, 이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등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을 딱 연결해주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엉덩이가 통통하니까 이게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엉덩이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근육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근육이 밑에 허벅지 근육하고 위에 기립근을 딱 받쳐주는 것이죠. 뭐 오늘 하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상체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상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등에 있는 기립근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립근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갈비뼈가 있어요. 그래서 잘 받쳐주는데 이 갈비뼈 밑부터 이 흔히 이제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갈비뼈가 없어서 받쳐주질 못합니다. 오롯이 근육 이걸 다 버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그게 아프지 않으려면 이 등에 있는 근육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근육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여수요양병에서 건강 강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주요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 5분 동안 안 나와요. 왜냐면 그때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5분이 걸렸어요. 막 이렇게 아이고 건강 강의를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였어. 고개만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이 그 스트레칭이나 이 관련된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허리가 이제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첫 번째 스트레칭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옆구리 장로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옆구리 운동할 때요. 이 다리를 굽히지 않고 하면요. 겨드랑이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다리를 살짝 굽혀서 쭉 이렇게 뻗어주고 반대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뒤 허리는 무릎을 살짝 굽힌 다음에 뒤로 탁 제키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했는데도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제가 한 것처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엉덩이 근육 얘기로 돌아가서요. 엉덩이는 우리 몸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이다. 바닥에서 수직인 축을 감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엉덩이에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려고 할 때 균형을 잡을 수 없고 넘어진 데 다시 일어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영상이 한번 보실게요.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 이렇게 있죠. 엉덩이 관절을 뒤로 이렇게 제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중둔근을 강조하는 이유가 중둔근은 다리를 들어올릴 때나 걸을 때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둔근이 약하면 그 아래 연결되는 대둔근의 탄력을 잃고 느슨하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진 엉덩이가 이제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근육의 양의 문제가 거기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증은 허리로 올라오거나 무릎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 하시는군요. 엉덩이 근육이 빠지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처지는 게요. 미용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용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은요. 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혈당도 조절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뭘 먹으면 당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 당을 흡수하는 기관이 간하고 근육세포입니다. 그래서요. 설탕이나 과자나 단 음료를 쫙 먹으면요. 혈당이 쫙 올라가요. 그럼 인슐린이 막 분비됩니다.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나중에 남겠죠? 그게 나중에 간에 쌓여서 지방간이 됩니다. 근데 이 혈당이 쫙 올라갈 때 이 혈당을 흡수하는 기관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하고 근육세포예요. 그런데 간은 규모가 작아서 소량만 흡수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 혈당을 누가 흡수할까요?
근육이 없습니다. 혈당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식이 들어오면 포도당이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덜 뚱뚱한 겁니다. 자꾸 뚱뚱한 거 얘기해서 죄송해요. 뚱뚱해요. 우리 뭐 뚱뚱한 것 퍼미큐티스, 그다음에 좋은균, 박테로이데테스 기억하시죠? 이 퍼미큐티스라는 균은요, 이 뚱뚱한 균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에 이 포도당이 쌓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방을 이렇게 늘어나게 만드는 애예요. 그 뚱뚱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나쁠까요? 지방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하고 근육은 반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리고 지방은 에너지를 쌓아놓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요, 체육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헬스장이 학교에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목사님 운동해야 돼,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헬스장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헬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것은 스쿼트야, 그래서 막 스쿼트 하고 막 운동하고 뭐 매일 1시간 반씩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 숨어 있으면 어디 숨어 있어,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헬스를 막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되게 놀라운 게 제가 헬스를 한 6개월 했는데 뱃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냐면 보통 뱃살 빼면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뛰지 않고 근력 운동만 했는데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은 모든 운동이 근력과 관련돼 있고 논문도 책 논문이 다 그런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량이 늘어가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지방에 쌓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관계가 딱 반대로 돼 있어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뱃살은 들어가게 돼 있고, 근육이 없으면 없을수록 뱃살은 점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체 근육의 650개 중에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를 차지하고, 얘들이 혈당 조절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잘 늘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엉덩이가 크면 당뇨가 덜 걸린다는 얘기죠. 나 어떡해. 아니, 엉덩이 살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크다는 게 무슨 말일까? 크다는 게 근육이 크냐 지방이 크냐 네. 그랬잖아요. 둘 다 커야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근육 이런 데만 볼 게 아니라 지방도 보고 근육도 보고. 지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엉덩이 근육과 지방의 적절한 비율이 당뇨병에 그걸 보냐는 거죠. 우리가 왜 제일 이제 하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방은 무조건 안 좋잖아요.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당뇨가 더 생기지. 그런데 허벅지나 엉덩이는요, 우리 몸에서 복부, 허벅지, 엉덩이 면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몸을 전체를 볼 때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복부 지방은 당뇨를 많이 유발하는데 엉덩이와 허벅지에 있는 지방은 오히려 당뇨를 예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네. 그래서 복부의 지방이 증가하면 체내로 빨리 방출을 하기 때문에 지방산이 돌아다니는 게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지방은요, 장기 저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혈관으로 지방산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침착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같은 질병을 덜 일으킨다는 얘기죠. 또 엉덩이 지방은요, 천천히 분해가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맥을 보호하고요, 또 우리 혈관의 당을 조절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은요, 이 엉덩이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네. 혈관 속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상처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이 인슐린의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잘 쓰게 하기 때문에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에 대한 치료로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 지방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엉덩이 근육이나 이것들이 망가지는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양반다리입니다. 양반다리인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이게 여기 지금 이 색깔이 나와 있는 게 천장관절이라는 것인데요. 저게 앉은 자세가 삐뚤어질 때 저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저게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등산이에요. 등산은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등산을 잘못하면 저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근육을 만들지 않고 가끔 등산한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등산하기 전에 평상시에 밑에서도 운동을 잘하고 폐활량도 좀 많이 늘리고 근육량도 늘리고 등산을 해야지 그냥 누구 따라서 아이고 건강에 좋은가 봐 하고선 한 달 하면 막 억지로 막 몸 구부리고 이렇게 가면 저기가 다 망가지고 등산 잘못해가지고 여기 천장관절 망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산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 앉는 자세. 그래서 좌식 밥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집은 식탁이 없는데 그러면 방석을 살짝 깔고 앉기만 해도 부담을 훨씬 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식 밥상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등산할 때도요. 저 관절이 망가지지 않고 엉덩이 근육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보폭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보폭을 이렇게 적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의 너비, 그러니까 이 발하고 발 사이가 멀어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올라갈 때 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발이 요 간격이 서로 이게 좁은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스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도 잘 준비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스쿼트예요. 스쿼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쿼트 가장 좋은데 좀 지루하니까 제가 요런 제가 영상을 보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양손을 한번 보시고 포개서 집에 가서 따라해 보세요. 앞쪽으로 놓으시고요. 다리는 매트만큼 벌리세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이 엉덩이 근육 무릎 위에 뒤꿈치가 올 좋아지는 수 있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이렇게 네. 내려가거나 너무 특히 당겨지는 건 대둔근 아니고요. 제일 큰 근육이요. 그리고 발목을 꺾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붙이세요. 붙이고 그러면 허벅지는 말랑말랑해지고 엉덩이만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에서 무릎을 살짝 떼어준다는 생각만 하셔도 왜냐면 힙의 모양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저렇게 살짝 있거든요. 올리고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올릴 수 있는 만큼만 벌리시는 살짝 것이 올리면 됩니다. 중요하고요. 그런 운동이 여기서 돼요. 근육 저렇게 운동이 간단하죠? 수축할 때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올렸다 잘 내렸다 기억하셨다가 하시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서 상체가 대신 일을 하지 않도록 상체는 편안하게 해주시고 무릎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본인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정말 엉덩이에 스위치가 켜졌구나 이걸 제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중둔근, 아까 하루에 대둔근 앉아 큰 계시면 근육 옆에 거의 중둔근 사용하지 하는 않아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근육이 위축되면 걸을 때 무릎에도 영향을 좀 끼치고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오래 잘 못 서 있고요.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지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근육을 깨우려면 어떤 자세에서 이 근육이 이 근육을 쓰고 있구나 느낄 수 있냐면 한 발로 버티는데 네. 다리를 뒤로 뻗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선을 뻗고요, 유지한 채 이렇게. 경사를 아. 앞쪽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버팀다리의 힙 이쪽이 중둔근 이쪽 운동 하시는 거고요. 제가 오른쪽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다리를 뻗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경사를 낮추는데 앞쪽 무릎을 구부리는 순간 여기 스위치가 켜집니다. 중둔근을 하실 때는 움직이는 무릎을 쪽 완전히 핀 다리 쪽에 손을 올리고 다 하시는 펴지 거예요. 말고 거의 집에서 한번 90% 오늘 가자마자 정도 해보세요.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걸 너무 높이 안 올려도 돼요. 자기 올린 만큼만 올리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막 밑에까지 안 내려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중둔근 그다음에 대둔근이 잘 발달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혈관이거든요. 혈관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림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혈관은 피를 쫙 돌리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요 옆에 림프관은요 혈액 순환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가장 큰 게 독성 노폐물을 내보낸 일을 합니다. 근데 심장은요 심장이 팡팡 뛰면서 피는 저절로 촥촥촥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요 림프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막 펌프질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려면 뭐 이게 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노폐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요. 더 신기한 것은요, 이 림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래주머니처럼 이 노폐물들이 쭉 나와서 잘 걸르고 또 잘 빠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있는 데 부분에 있어요. 어디에 많아요? 구부러지는 부분에 많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비합니다. 그렇죠? 잘 구부리고 움직여야 얘들이 착착착 움직이면서 노폐물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건강하려면 막 여기 치라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 림프절 여기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할 때 노폐물도 훨씬 더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관절마다 저걸 두셨잖아요. 운동하려면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의 독소들이 밖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이요. 먹는 것을 다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지. 이거 아무거나 막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밖으로 빼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 정말 중요하지만 먹는 것을 다 극복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과 함께 중요한 다리 근육이 있는데요. 이 허벅지 근육이 있습니다. 허벅지는 이 건강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기억력하고 사고력도 좋아진다라고 끊임없이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요, 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요,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에도 적게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도 같이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가장 좋은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쿼트인데 그거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게 재밌고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앉아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하늘 달리기라는 동작인데요. 네, 허벅지 이 운동하는 하늘 것 중에 달리기는요, 하나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막 그냥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동작이에요. 먼저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끝에 한번 앉아서 엉덩이를 해보세요. 걸터 앉은 다음에 다리를 바닥에서 딱 떼줄게요. 이때 허리랑 가슴을 꼿꼿하게 펴주셔야 세우고. 되고요. 이 자세만으로도 벌써 딱 힘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부가 긴장을 해야 되고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이 상부 대퇴근이 굉장히 자극을 받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팔을 굴르면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같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둘, 가운데 있는 하나, 분이 둘, 가장 맞는 셋. 자세예요. 팔다리 똑바로 맞추세요. 허리를 세우고요. 네. 자, 살짝 다리가 닿으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복부에는 정확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버티는 근육을 쓰게 되고요. 허벅지 근육은 버티는 근육과 수축 이완하는 근육을 같이 쓰게 되고요. 굉장히 좋죠. 제가 이거 한 다음에 어떠세요? 운동이 많이 어디 되시죠? 이동하면서부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사람 조금 이렇게 없을 때 혼자 막 이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그 사람 오면 딱 안 하는 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이제 계속 힘드니까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쉽고 하실 수 있는 만한 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3분씩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허벅지와 함께 당연히 중요한 것이 요 밑에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요,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심장에 혈액을 쫙 이렇게 내뿜잖아요. 근데 얘가 혼자서 다 이 내렸다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올리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이 종아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혈액들이 밑으로 계속 쏠리잖아요. 근데 이 쏠린 피들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중력을 거슬러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펌프질을 도와주는 게 이 종아리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얘를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약하면 당연히 혈류도 약하죠. 혈류가 약하면 당연히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노폐물 회수도 잘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몸이 차가워요. 우리 몸은요 따뜻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반대로 몸에 1도만 떨어져도요 면역력이 30%나 감소합니다. 아까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뭐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요 배가 따뜻해져요, 차가워져요?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면역력과 관련된 균들이 확 늘어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그 유해균들이 주는 고통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그 혈액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심장이지만 그와 함께 어디라고요?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이렇게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종아리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차가 굉장히 싫어해요.
아프기만 하다고 어디 가서 좀 배워서 오라고. 뭐 이왕이면 좀 마사지법을 배우셔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또 친구들 간에도 이렇게 해주면 혈액이 원활하게 잘 돌면서免疫力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아리를 잘 주물러줄 뿐만 아니라 또 근육량을 키우는 거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업무를 많이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아리가 펌프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앉아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종아리 운동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뒤꿈치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제일 좋아요. 근데 올릴 때 무릎을 굽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릎을 딱 펴고 위로 이렇게 올리는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참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하실 때는요, 이걸 올렸다가 내릴 때 조금 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높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거 조금 뭐 잡고 올렸다가 밑에까지 이렇게 내리는 거 보이시죠? 뒤꿈치가 더 내려오게 하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 동안 딱 이렇게 올렸다가 딱 버티는 거,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의자에 앉아서요. 다리를 탁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지금 못 올리시죠? 올리셨으면 올려보세요. 올리고 발목을 이렇게 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몇 번 해주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걸 몇 개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굉장한 건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예요. 스쿼트 이거 아시죠? 이 스쿼트가 제일 이게 좋은 운동인데요. 이게 좀 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앞에 걸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을 저렇게 앞으로 하고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근데 굽힐 때요. 무릎이 양 옆으로 살짝 가는 건 좋지만 앞으로 가는 건 안 좋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내려올 때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무릎의 하중이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무릎이 절대 앞으로는 가지 않게 뭐 옆으로 살짝 가는 건 괜찮아요. 살짝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릴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내리는 게 어렵고 운동을 안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픈 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은요. 허리를 살짝만 앞으로 구부리고 이분처럼 조금만 내리면 됩니다. 밑에까지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딱 봐도 쫙 내리는 게 좋지만 허리가 아픈 분은 저보다 더 앞으로 굽혀도 돼요. 앞으로 더 굽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와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게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도 무릎이 양 옆으로 살짝 벌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요즘은 다 그런 시절 지났습니다. 살짝 벌어져도 괜찮다 그래요. 많은 논문들이. 그래서 저 자세 지금 제일 좋습니다. 얘 각도하고 얘 각도하고 같으면 돼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기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뭐 젊은 남자분이라면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해도 되죠. 저는 집에서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도 맑아지고 말씀도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뱃살도 잘 빠져요. 물론 러닝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이런 근력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한 다음에 시원한 거 마시는 거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면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꼭 이렇게 하니까 얘를 음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얘 음식이란 얘기가 아니고 시원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원한 음식을 먹는 거는 찬 음식을 먹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위나 장이나 모든 부위에 찬 거는 다 안 좋아요. 뿐만 아니라요. 이 찬 음식은요. 이 저온에서만 잘 사는 균이 있어요. 여기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그다음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뭐 이런 균이 있어요. 얘네 균들이 이제 차가운 데서 막 번식하는 해로운 균인데요. 차가우면 얘들이 쫙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복통을 줘요. 그래서 찬 음식을 먹으면 이런 균들이 많이 자라나고 아이고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없는데 왜 없어요? 아이고 얼렸는데 괜찮지. 아니에요. 이런 애들 다 삽니다. 거기서 살아서요. 걔들이 차가운 것이 늘 이렇게 복통이나
아픔을 좀 일으키고 또 유해균들이 늘어나게 하니까 찬 것을 먹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이 하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걷기예요. 걷는 거. 걷기만 해도 기사에 보면요, 우울증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1분씩 규칙적으로 걷어도 심혈관 질환이 30%나 준다. 이렇게 하버드대 건강저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되죠. 15분 이상만 걷기 시작하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력을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걷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걷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숙이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서 성인병 해소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골다공증도 줄여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남성이 걷기만 해도 고관절 위험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대사증후도 막을 수 있고 잠도 잘 자고 혈류도 잘 흘러서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걷기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이게 잘못된 자세로 하면요, 몸이 더 망가져요. 첫 번째 잘못된 거, 다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발이요, 15도 이상만 벌어져도 안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다 가요. 그래서 이 흔히 팔자걸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팔자걸음을 걷게 되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를 걸을 때 절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안 되고 다리를 반듯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과 발 사이의 보폭이 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팔자로 넓게 걷는 게 굉장히 관절에 안 좋습니다. 좋게 걷는 거 좋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부정한 거예요. 구부정한 거. 그런데요, 이거 사람들이요, 자기 자세 그런 거 몰라요. 자기는 제가 이렇게 공원 가봐도요, 본인은 잘 걷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저기 조금 허리 피고 있으면 허리 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걸으실 때 서로 자세를 체크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게 잘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걸을 때는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팔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억지로 막 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잘 아시겠지만 발이 뒤꿈치에 딱 닿아야 돼요. 뒤꿈치에 먼저. 그리고 흔히 아크 걷기라고 하는 제가 여수영번에서 배운 건데 이거 안 되면 진짜 허리가 안 아파. 정말 신기해요. 여기 딱 닿은 다음에 발이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딱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발가락이 와야 될까요? 엄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이거 배우고 나서 보니까 이 왼쪽 발가락에 마지막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랑 척추랑 다 무리가 가는 겁니다. 제가 여수영뻥에서 그 전날 비를 맞으면서 걸었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이 새끼발가락으로 하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못 나온 거예요. 그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뒤꿈치가 닿고 엄지로 딱 닿는, 이거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무릎, 그다음에 우리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엄지발가락이 탁 올 수 있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때는 무릎을 살짝 펴줘야 됩니다. 걷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굽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올 때 무릎이 살짝 펴지는 거 잘 기억하셨다가 서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건강하려고 운동했다가 잘못하면 다 망가져요, 몸이.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체 세우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르막으로 올 때는 무릎을 싹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리막에는 반대로 무릎을 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굽혀서 내려와야 당연하죠. 하중이 요 앞에 있으니까 몸에 무리가 안 갑니다.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걸어서 몸이 오히려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같이 걸으시면서 꼭 체크를, 집사님 먼저 앞에 가봐. 이렇게 막 지적하지 말고 또 막 엄지라고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이러지 마시고요. 너무 예쁘게 잘 걸으시네요. 너무 예쁘시다. 근데 요거만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긍정적으로 서로 꼭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면서 이거 거북이등이요, 거북이등. 그렇게 걸어봐야 소용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 걷는데 등을 조금만 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뭐 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걷기는 몸에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가만히 비활동 있는 사람은요. 여기 보면 대장균, 연쇄상구균이 저절로 막 생깁니다. 근데 움직이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요. 단세 지방산이 더 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생기더란 겁니다. 여기 그와 관련된 논문이에요.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익균, 박테로이데스 뿐만 아니라 박테로이데스 도레이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유익균들이 딱 증가하고 반대로 유해균들은 없어지더란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에게 뉴스타트가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더욱이 4주 동안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걷기를 할 때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걷는 거는 한 40만 번은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폭이 조금 넓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그래서 내 평상시 걷는 것보다 요 손 하나 10cm 정도 걷는 걸음이 좋아요. 그래야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것보다 흔히 파워워킹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넓게 걷는 것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요, 이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5주간 고강도 훈련을 그 운동을 시켰더니요, 5주 동안 이 뮤리바쿨럼이라고 굉장히 좋은 균인데 이 균이 확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파워워킹이 훨씬 더 좋은 운동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는 보행 걷기와 관련되어 있는 같이 운동 얘기예요. 보폭이라든지 그는 보격이라든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발 각도랑 서로 이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령자들의 보행을 분석한 파워워킹이에요. 좀 있으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좁아질수록 또 보행 각도가 커질수록 낙상 횟수가 많아졌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의 적당한 보폭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 걸을 때 그보다 보폭을 한 10cm 정도. 10cm 하면 주먹 크기입니다. 요 정도 넓이가 됩니다. 10cm를 늘려가 걸음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보행 각도가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보격이 좁아집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걸을 때 발걸음에 힘차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0cm 보폭을 늘려가지고 걷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당한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하고 왼쪽의 균형이 잘 맞는지, 손이 앞쪽을 향하지 않고 그 측면을 바라보고 손을 앞뒤로 잘 젓는지, 너무 앞쪽으로만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보시고, 옆모습인 경우에는 등이 굽었는지 몸이 앞쪽으로 쏠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신 후에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른 걷기 운동 자세란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몸은 꼿꼿하게 세우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은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3단계로 디디며 걷는 자세다. 그냥 긁거리면 10cm 다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 보폭 크게 하면요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보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중심의 코어 근육 그리고 척추 길이끈과 엉덩이 근육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 근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이 좋겠고요. 최소한 3일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3에서 5회 운동이 좋겠고요. 한 번 운동할 때 60분 정도, 최소 30분에서 60분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걷기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것 중에 고양이 자세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허리에도 굉장히 좋아요.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거 꼭 하시고요. 그다음 평상시에 그다음에 아까 보였던 거 밑에서 아래로 엉덩이 올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 허리랑 여기 다 강화시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다 빼고 스쿼트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스쿼트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꼭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아침에 딱 일어났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아래로 숙이는 거, 그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 예, 그쵸? 옆구리 예, 하시고 뒤로 탁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만 하셔도 운동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운동이 어려우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앞으로 숙이는 거 하고 옆구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쭉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리는 거, 배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엇갈려서 하는 거예요. 팔하고 다리 같은 방 이거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오른팔 했으면 왼발 다리 이렇게 요거만 3세트씩 하셔도 엄청 좋습니다. 물론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집에 요거를 장만했어요. 스미스 머신이라는 건데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모든 근력 운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여기 잡고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복근 운동 기구도 있습니다. 이거 성도님 보시기 왼쪽에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뱃살 쭉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게요. 다른 운동들은요. 근육 운동도 한 3세트 이상 하면 그 다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많이 해봐야. 근데 복근 운동은요.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거 미는 건요. 시간 날 때마다 하셔도 돼요. 착착. 근데 이런 운동 하실 때 항상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아실 테니까 목사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꼭 자세를 체크하면서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다칩니다. 요거 옆에 있는 거는 무게 조절할 수 있는 덤벨이에요. 무게 조절을 여러 개 사놓고 운동하기 어려우니까 요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집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는 로잉 머신이라는 겁니다. 로잉 머신. 그래서 노젓게 하는 거예요. 촤. 이게 좋은 게 근력도 되고 또 유산소 운동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좋은 데 있어서 그런 걸 다 샀대요. 물론 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당근. 요즘은 무료로 나눠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당근이 당신 근처란 뜻 아시죠? 그 당근에 가면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이 로잉머신 무료로 드리는 거 많아요. 저도 무료로 받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전거인데요. 요거 무슨 자전거로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스핀바이크라 그러죠. 이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다르게 이 앞에 묵직하게 있어서 근육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왜 운동기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운동이 계속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한데 왜 그냥 둘까요? 변하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몸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영성도 변하니까 뭐 아내가 이런 운동기가 집에 있으면 살림하기가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흔히 이제 뉴 스타트 하고 운동하고 하니까요. 먹는 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보는 걸 절제하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변했다고 얘기해요. 긍정적인 면에서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운동하는 일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기 맞는 기구 좀 잘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고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면서 이 교회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진이요. 밀러 운동할 때 1844년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진입니다. 1844년도 예수님이 10월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갖고 이게요 그 당시 신문 기사예요. 비하기 위해서 아이고 저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 안 왔다고. 근데 재밌는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담배를 피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걸까요? 진짜 저랬습니다. 1844년도에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건강 기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화인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 기별이 주어졌고 그 건강 기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게 너무 행복해요. 어느 교단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하나 갔더니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사는 거예요. 고기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예. 화인 여사는 보세요.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증언에 써놨습니다.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제이다. 요즘은 막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인 여사는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걷는 것은 근육을 더욱 많이 운동하게 한다. 그래서 근력 운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하고 운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지적 수준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이 전국에 전 세계 1,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8개국이나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14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 어린 시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 몸이 성년의 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 기별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굳건히 내 안에 모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기별 예언의 선물대로 남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다시금 예수님 깊이 우리 안에 모시면서 결단하는 행동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